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한 갈등 이틀 만에 조기봉합. 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서천 화재 현장이었었는데 이 현장 두 사람이 같이 둘러봤다라는 거죠. 갈등 이틀 만에 조기에 봉합됐다라는 게 매일경제의 오늘 일면인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경향입니다. 경향은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불씨 안고 윤한 충돌 1단 봉합입니다. 조기 봉합이다. 1단 봉합이다.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도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도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요 밑에 여기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품백 논란 국민 납득할 수 있게 풀긴 풀어야 누가 한 얘기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윤한 갈등의 한가운데에 명품백 논란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풀긴 풀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동에 끌려갈 이유는 없지만 이라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 거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실 모든 부처 공무기강 점검 착수. 네. 지금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기강을 지금 점검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여권 수뇌부의 충돌이 자칫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 기강회의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네,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 여권 수뇌부죠. 두 사람의 충돌로 인해서 혹여나 공무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네, AI 위협 현실이 된 미 대선 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유포. AI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선거에 잘못 이용이 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막을 올린 미 대선에서 현실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바이든을 사칭해서 경선에 투표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최대 2만 5천 명한테 전화 메시지가 갔다고 해요. 때문에 이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직접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미국만의 얘기겠느냐? 남일 같지 않죠. 저희 곧 총선입니다. 네, 총선에서 혹여나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가짜 허위 정보, 네, 이런 정보들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유력노조 퇴출에 조합원 21만 명 줄어. 네, 이거 보겠습니다. 1,478곳이 노조가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꼼꼼히 따져보니까 알고 보니 이게 있습니다라고 신고는 돼 있는데 유력노조였다라는 게 지금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만 명이나 줄었다. 기본적으로 노조 자체 수도 줄긴 줄었지만 유력노조도 좀 퇴출이 됐다. 13년 만에 감소세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2022년 노조 조직률이 13.1%로 7년 만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노조 수가 줄었다. 유력 노조도 다 지금 퇴출이 됐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눈 내리는 어제 지금 정말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은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입니다. 온통 타버린 서천 특화시장. 네, 지금 292개 점포 중에 227개 점포가 다 타버렸다라고 하죠. 관련 소식은 저희가 리포트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수산물 1층 점포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불은 9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조립식 패널 구조 탓에 불길의 확산이 빨랐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맨발로 와서 보니까 이미 불길은 많이 솟았더라고요. 저쪽에서 활활 타고
밑에서도 이제 이쪽 일반동에서도 불이 타는 걸 봤거든요. 이번 화재로 전소된 점포는 전체 292곳 가운데 227곳. 경찰과 국과수는 오늘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생계 수단을 잃은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기, 마른 거, 화로 이런 거를 이렇게 물품 구매를 많이 해놓고 냉장고 진열 상태에서 완전 100% 전소가 돼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언급하며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 지원해드릴게요. 대통령님 도와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고 충남도도 상가당 200만 원씩 긴급 재해구호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그야말로 전소됐습니다.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나 다 완전히 타버렸나 싶은 상황에서 마침 또 눈까지 오다 보니까 더 좀 극적인 이런 효과가 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다 타버려 그나마 다행인 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 불이 났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어도 정말 내 자식 같은 그런 내 점포들, 이런 점포가 다 온통 타버린 상인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벽에 강풍까지. 네, 샌드위치 패널 잘 탑니다. 화재가 나면 불길이 막 따라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잘 타는 게 샌드위치 패널인데, 샌드위치 패널로 이 벽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저희 눈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었죠. 어제 그제 강풍까지 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 더 크게 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점포 227곳이 전소, 완전히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좀 보시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지금 발화 원인은 아마도 2층에서 있었던 이 어떤 스파크가 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화 원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 한 이 상인분이 쓰러질 듯이 울면서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진만 찍나라는 캡션이 있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왔는데 아니 왜 우리를 안 만나고 갑니까? 라고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가 봤더니 대통령실은 2층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이 온통 주민으로 꽉 차서 경호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인 대표를 통해서 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인원을 좀 따로 파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다만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 있는 2층에 기다리는 상인분들한테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상인분들이 이렇게 서럽게 이 서운함을 토로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엔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비타민 매일매일 복용하셔야 되죠. TV로, 유튜브로 같이 복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점.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괄호봉합입니다. 땡땡봉합이라는 거죠. 봉합은 봉합인데 어떤 봉합이냐 보겠습니다. 깍듯이 90도 인사한 한, 어깨 툭 치며 악수한 윤. 네, 어제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봤습니다. 두 사람 만났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에 두 사람 다 현장으로 직접 내려와서 보기 위해서 와서 만난 건데요. 이 모습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그래. 그래. 내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옥구만.
대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하여튼 힘드시지만 하여튼 네. 좀 빨리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보셨나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던 그 상황.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90도로 정말 그야말로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모습 아니 굉장히 큰 정말 여권 수뇌부 두 사람이 전국이 다 알만한 이런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틀 만에 90도 인사하고 어깨 툭 치면서 봉합이 된 것이냐라는 거. 이 상황. 최수영 의원님. 사실 일각에서는 어색한 악수다라고 또 캡션을 단 것도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뭐 이틀 만에 봉합 또 긍정적으로 단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사태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시당위원장에서 시당위원회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비대위원회 이제 말하자면 소개가 네. 실질적으로 사실은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짧게는 3일.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뭐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 나온 지 3일 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더 확전이 되지 않고 저 사진 하나로 물론 저 재난 현장은 저 뭐 대통령과 당정의 최고 수뇌부가 이제 가서 민생 현장을 보고 위로하는 자리였지만 어찌되었건 많은 관심은 대통령과 한동훈 그 위원장이 만났을 때 네.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인가 많았는데 저 짧은 사진 하나는 완전히 뭐 진화되었다 이렇게 보긴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났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제는 갈등 국면이 이제는 완전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말하자면은 어떤 질서 있는 회복에 이제 마지막 단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양측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 측과 한동훈 위원장 측이 서로가 플랜 B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태에서 지금은 당의 수뇌부를 교체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뭐 사실 분열이죠. 그럼 필패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고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더 갈등을 지속시켜서 지금 본인이 당의 완전한 리더십도 가지고 착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끌고 가기엔 부담이 있었다. 그런 측면이 바로 오늘의 또 이 사진 한 장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 어쨌거나 이 갈등이 지속이 됐는데 이게 어제 이렇게 만나서 뭐 한순간에 뭐 봉합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두 사람 다 플랜 B가 없지 않느냐. 플랜 B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봉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다음 이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다음 기사는 사진 기사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홀로 서 있죠.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먼저 도착해서 윤 대통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추워 보여요. 귀 빨갛고요, 코 빨갛고요. 지금 팔짱을 끼면서 너무 추워서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민방위복 이거 하나 입었습니다. 사실 이게 홑겹이거든요. 굉장히 얇은데 어제 체감 온도가 거의 한 20도, 마이너스 20도에 가까운 상황에 이거 하나 입고 지금 15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맞추면서. 지금 제목이 22년 2년 기다리는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네. 22년 2년을 민방위복 저 얇은 거 하나 입고 지금 기다리는 한동훈 위원장. 15분 동안 성재준 위원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뭐 90도 인사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망상에 짙은 게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저렇게 모습만 보더라도 네. 22년 동안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관계가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전면전이다, 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뭐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부채질한다라고 할지라도 네. 금방 깨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지금 추워 보이거든요.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민방위복 하나만 입고서 15분 가까이나 밖에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감을 보여주는 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22년 세월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모습에서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럼
그럼 한동훈 위원장만 뭔가 마음을 표시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어제 윤 대통령이 입고 온 옷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어제 입은 옷, 이 옷입니다. 남색 패딩이죠. 남색 패딩. 근데 이 남색 패딩이 언제 입었던 옷이냐? 네, 이걸 좀 가보겠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 때 그때도 즐겨 입었던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살짝 지금 조명 때문에 색깔이 좀 더 진하고 흐리고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같은 패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패딩을 입고 왔다는 거 윤 대통령도 마음으로 손을 내민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와요.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만큼 이 지금 여권 수뇌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식으로 봉합되기를 바라는 아마 일종의 국민들의 바람, 주변의 시선,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아마 담긴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건 우리 정치사에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두 분 모두 다가 빨리 어떤 식으로든 수습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공개적으로 이렇게 충돌한 이틀 만에 만나는 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봉합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이 갈등의 양 당사자가 만나는 장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그림을 만드는데도 저희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하나는 저긴 재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민생이나 국민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상당히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저기 갔다 오고 난 뒤에 저 현장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보다는 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게 더 우선시 됨으로써 이 재난을 오히려 다듬고 포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뒤로 밀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또 따가운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여건이 절박했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 플랜 B가 두 사람 다 없는 거 아니었냐, 다 좀 여건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어제 두 사람 저희는 잠깐 악수하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만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자리 있습니까? 묻자 윤 대통령 같이 올라가자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전용 열차 자리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윤 대통령이 같이 올라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얘기를 쭉 보면 그래요. 일단 처음에 윤 대통령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저희 열차 타고 가시죠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자리 있습니까? 저희 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에 윤 대통령이 같이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첫 제안을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같이 올라갑시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럼 같이 올라갈 생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새벽 1시 서천행 준비 지시 한동훈 방문 보도에 용산서 시간을 조율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용산 한동훈 서천행 뉴스 보고 알았다. 뉴스 보고 알아서 다시 시간을 용산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여기 밑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도 화재 현장을 찾는다는 보고를 받고 짧게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라는 거. 네.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 온다고 하니까 용산에서 이걸 수정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지금 시간이 조정이 됐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윤 대통령은 오후 3시에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처럼 현장에 한동훈 위원장이 갑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거죠, 용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더 일찍 1시 반쯤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시간을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방문 일정을 1시 30분으로 당겼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제가 일찍 가서 대통령을 현장에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30분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도착해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아까 악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은 아니거든요. 여권 수뇌부 두 사람이 충돌을 한 굉장히 좀 큰 사안일 수 있는데 두 사람 인연 깊이가 어떻길래 사실 이게 또 이렇게 순식간에 같이 일정 쭉 조율해서 축축축축 그냥 맞아 또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화재 현장을 사실 정치적 병풍으로 삼은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요. 만나지 않을 도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이 화재 현장에 내려가기로 했고 대통령은 오후 3시경이었지만 당과 정이 분리해서 내려가는 건 또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조율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아까 저희가 모두에 들어갈 때 과로하고 봉합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들어갈 말이 미봉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그렇다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잦아들었느냐. 본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하기도 어려운 자리였죠. 화재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언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현장의 연장선상에서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는 평행선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추출했던 뭐 김기현 대표, 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가는 결이 다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2년 동안 됐고 거의 원팀으로 특수 수사를 굉장히 좀 합을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돌이켜보면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원팀일 때 입었던 패딩, 악수, 어깨를 두들기는 거, 그리고 전용 열차를 태운 거는 하나의 점인데 그것이 선으로 이어졌을 때 과연 갈등 봉합으로까지 설명이 가능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괄호 봉합, 땡땡 봉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미봉책이다, 미봉합이다라고 아직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의 인연이 깊다 하지만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골도 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보이는 상황이 아까 저희 그 일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산에서 시간을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성재준 위원님 원래 대통령실하고 뭐 부처나 다른 데서 일정을 조정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일정에 다른 부처가 맞추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용산에서 먼저 일정을 지금 맞췄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뭐 아까 둘 다 플랜 B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더 조급한 사람은 윤 대통령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더 조급하다,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더 조급하다, 이런 어떤 쪽이 더 조급하다는 문제 차원보다도 아까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줬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직전까지 해가지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다, 전면전이다, 이런 좀 자극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미봉책인 거 아니냐, 뭐 아직까지 이제 뭐 불완전한 어떤 그냥 조금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는 민주당과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오히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봉책이고 봉책이고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춰가는 과정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모든 모습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과 가장 또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은 결국 이낙연 전 대표 나가지 않았느냐, 신당한다고 나가고 다 나갔는데 안 잡지 않았느냐 하지만 뭐 미봉책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두 사람은 만나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을 또 짚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좀 같이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윤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 아니 이게 이렇게 봉합이 된다고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했느냐? 박용진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어색하다 못해 어눌한 자기들끼리의 갈등과 봉합이 불법 무기내 방조를 가리기 위한 짜고 치는 고수도비 아닐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원식 의원도 글을 올렸습니다. 우원식 의원,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 점입가경이다. 지금 다 이게 서로 상호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면 네가 저렇게 하고 툭툭툭 짜고 치는 이 약속 대련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의 얘기를 하는 야당 의원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약속 대련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아. 만약에 이게 약속 대련이면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예. 정치 식단의 정치 타짜입니다. 아, 타짜인가요? 네, 완전한 타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거의 겨룰 수 없는 경지에 있는 타짜라고 봐야 되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실제 상황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박용민 의원, 지금 우원식 의원은 이거 약속 대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민 의원은 이게 약속 대련이면 두 사람 정치 타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김종민 의원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번 그 갈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 양측의 갈등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는 부분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후도, 당도, 국가도 뒤로 내쳤다는 그런 비판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그리고 또 직접 그 자신의 비실장을 보내서 비대위원장과 물러나라고 그랬는데 물러나는 것이 관철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권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실제 만약에 약속 대리인이었다고 한다면 앞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 일종의 그러니까 이 미봉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저도 미봉같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실제 약속 대리인이었다면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한테 모든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감동이 극대화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별화가 되면서 네. 결국 그러면 여건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당무 개입을 지금과 관련해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부분을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구체적 과정을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이관섭 비서실장의 개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법적 문제로까지 시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 약속 대련을 했다? 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뭔가 걸린 게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걸 다 걸고 약속 대련을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약속 대련이란 얘기를 민주당 말고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를 쭉 해왔었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 대련인데 결과까지도 지금 얘기를 해요. 어제 한 얘기입니다. 1차전 한동훈 위원장이 우세승으로 끝날 거다. 2, 3차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결국 윤 대통령이 의중을 접어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득을 보는 시나리오로 끝날 것이다. 예고된 대련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게 약간 예언처럼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재준 위원님,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여의도 이주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몇 번이나 뭐 2주 만에 김기현 대표가 끝날 것이다, 2주 만에 뭐 끝날 것이다. 근데 뭐 2주가 뭐 한 4주가 되고 지금 뭐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그렇게 뭐 버티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예견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 우습게 좀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표현을 보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애당초 정치라고 하는 거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맞춰가는 타협의 과정으로 이준석 대표는 보지를 않아요. 그냥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1차전 끝나고 2차전, 3차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어떤 정치를 게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같은 당의 지지자들로부터도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저렇게 버려졌다시피 된 것이고 남아있는 게 또다시 뭐가 2주 남았을 것이다. 또다 뭐 3주가 남았을 것이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사이비 예언자로서만 남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갈등의 과정은 결국 얘기를 맞춰가는 소통의 한 방편일 수도 있는 건데 그 과정으로 안 보고 그냥 갈등, 게임처럼 좀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라는 지금 취지의 지적을 주셨어요. 근데 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봉합하려는 지금 이 시도, 봉합에 대해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 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네, 강선우 대변인 지금 정치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화재 현장을 소품으로 쓰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결국은 약속 대련의 연장선인 거죠. 다 이거는 짜여진 거 아니냐, 쇼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천 동행의 정치권 갈등은 약속 대련, 대통령실 여 비대위장 사퇴 두고 쇼하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쇼가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약속 대련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얘기인 건데 아까 사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니 화재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해주신 말씀이 최수영 의원님. 근데 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라는 말씀도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화재 현장이 또 뒤로 밀린 거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어제 가서 국가 재난지역 지원 검토도 한다 그랬고 네. 대통령께서 직접 워딩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모든 지원 정부가 다 하겠다. 그리고 후속 조치는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가 하고 있고 관련 장관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 더 이상 민생 지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에 저는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갈등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춰지고 민생 현장을 소품으로 활용했다는데 아니 어떻게 재난 현장이 소품입니까? 그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망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소품과 도구로 활용했다는데 이게 불나는 이런 재난 현장 예고된 겁니까? 약속된 겁니까? 두 사람이 마치 어떤 민생 현장에서 이렇게 갈등을 극적 봉합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갈등에 너무 지금 국민들한테 극적으로 미치면은 민주당의 존재감이나 위기감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불안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민생과 분리하려는 그런 모습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어제 발표였습니다. 지금 화재 현장도 그러면 약속이 됐었다라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장윤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사람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국면에 화재라는 건 아주 우발적인 사고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게 아쉽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짜고 친다, 정치 쇼다라는 진단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정치적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또 어느 누구 하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 뭔가 수렴되거나 출로가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건 뭐지?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정말 분열하는 거 아니야라는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혹시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몸 그거에선 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인 거 아니냐라는 진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두 사람은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은 정확하게 뭐 어떤 정파성을 떠나서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또 함구하면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을 겁니다. 이 대통령과 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또 기자들이 바로 물어봤던 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 질문이 계속해서 따라붙을 거예요. 거기서 차별점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앞으로 지켜볼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미 균열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사람 아까 대통령 전용 열차 타고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그럼 대체 열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함께 기차 타고 서울로 1시간 넘게 민생 대화. 두 사람 열차 안에서 마주보고 앉았다고 합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1시간이 넘는 서울까지 오는 시간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 서로 다 전에 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보도된 것이고요.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저는 뭐 동경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물어봤죠. 김건희 여사 얘기도 그리고 뭐 이 갈등에 대한 이런 얘기 했느냐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없었고 그건 언론 보도였고 우리는 민생 얘기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두 사람이 어떻게 갈등이 된 그 한가운데의 이 이유가 김건희 여사 사건, 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얘기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생 얘기만 했다라는 건 최수영 위원님. 네. 이게 메인 디시 안 먹고 사이드 디시만 먹은 거냐 그럼 약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지난번 목요일이잖아요. 지난주.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얘기한 걸로 네. 저는 모든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중언부언한다고 해서 다시 이 문제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을 대통령실로 넘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설 전에 이제 뭐 여기에 이게 몰카 공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든 아니면 전향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든 아니면 네. 대통령이 여기서 대통령실에 해명을 하든 이제 그거는 대통령실의 몫이 되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부터 나는 국정을 뒷받침하는 민생으로서 오롯이 내가 그 당의 역할을 내가 책임지는 수장이 되겠다. 대통령이 지금 민생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민생대책 토론회 지난주에는 바로 이제 어제죠. 월요일에는 말하자면 이제 건강상 이유 때문에 불참했지만 그런 것들을 당이 결국은 백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화 시켜내고 그 당이라는 게 우리는 어음이 아니라 현찰을 가진 말하자면은 우리는 약속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여사 부분에서는 언급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로 네. 충분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당정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총선을 제대로 이끌 것인가.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공이 넘어간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을 민생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계속적인 민생을 기자들 앞에서 강조한 것도 저는 그런 맥락과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공을 용산으로 넘겼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얘기가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과 사실 다들 뭐 인간적인 어떤 이 결별까지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2년 2년인데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좀 금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기자들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죠.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깊은 존중과 신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다 국민들을 위해서 바라보는 이 목표점이 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재준 위원님, 한동훈 위원장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지향점도 같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럼 앞에 이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여의도 문법을 익혔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네. 여의도 문법 자체가 애당초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 멘트를 그냥 저 글자 그대로 저는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일 수는 없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 약간의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글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관점, 민생에 대한 관점과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국가랑 민생에 대한 관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각 필요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냥 민생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뭐 양측 사이에 또 입장 교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저는 해석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글자 그대로 깊은 존중과 신뢰가 있고
큰 목표가 같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앞으로 찬찬히 좀 논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인 거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는 다음 키워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절충점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봉합 열차 탄 윤한, 총선한 명품백 공천 문제 절충점 찾아야, 네,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앞에 나온 얘기와 같이 맥을 같이 하죠. 두 사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일단 둘이 만나고 악수하고 어깨도 툭 치고 1시간 동안 얼굴도 보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절충점. 차재원 교수님, 예. 절충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을 대통령실에 넘긴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공을 받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정치라는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어떠한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 앞서 우리가 이 봉합이 미봉이라 했던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방에 가장 중요한 파수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 파수가 결국은 지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액션을 대통령실에서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지금 보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있었잖아요. 뭐 그동안에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는 일 그리고 또 김경 지도 체제가 무너질 때도 우리가 익히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러면 국민의힘은 용산의 출장소인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그러면 용산에서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부분이고 또 용산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비대위원으로 있는데 네. 그럼 그 분의 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풀어야 될 고차원의 정치 방정식인데 그것이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지금 공이 용산으로 넘어간 건 맞는데 공 받은 용산이 뭉개면 어떡하냐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제언을 한다면 두 가지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2차전, 3차전 남아있다. 2차전이, 3차전이 아마 공천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래 권력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와 대선 지지도, 적합도 이걸 빼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아하. 나는 미래 권력이 아니다. 나는 네. 오직 원포인트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 혹시 언론이 이런 걸로 과도하게 관심을 몰지 말라. 나의 본질은 국민의힘 총선 승리 외에는 없다. 그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줄. 그래서 그걸 공식으로 요청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김경률 의원 사퇴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차피 비대위원들이 2월 초부터는 네. 비대위원도 각자 출마할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공정한 경쟁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경선위에서 비대위원직 사퇴하겠다라고 네. 그래서 우리도 공천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김경률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원의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구 변호사, 네. 구자룡 변호사 이런 분들도 함께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보내는 거고 그다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 이런 걸 당연히 뒷받침해달라라고 얘기하고 민생의 원보이스를 내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설 이후에 어쨌든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이든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갈등의 골과 봉합이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게끔 나를 명단에서 빼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김경률 위원이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게 같이 맞물리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김경률 위원, 사실 이 갈등의 상황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네.